일단은 오늘은 유독 이 붉은색 넥타이가 눈에 띄는데요. 예. 이 상승장을 바란 염원을 담아서 메고 오신 걸까요? 예. 지금 하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한번 '메고 나면 상승을 할까.' 기대를 했는데 제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럼 예. 일단 오늘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증시 상황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제목 중에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0.75%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 역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그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 시 약세장으로 보게 되는데 국내 증시도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 포인트도 무너져서 2,391 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역시 800 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769 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환율은 4.5원 상승한 1,291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지난주에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 지난주 연준에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0.75% 금리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75%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금리 인상은 그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본 유출을 가속함으로써 신흥시장의 부채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위기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부채가 많은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없다면 이 위기는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경우 이제 다음 달 0.25%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만약에 0.5%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의 역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되고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도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그 세 번의 금리 역전 기간이 있었는데요. 자, 주식과 채권을 합친 외국인의 자금의 경우 이제 월별로 보면은 순유입과 순유출이 이제 번갈아 나타났었고 누적으로는 순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그 3, 4주간이 외국인 자금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만전자까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께서는 뭐 단기 투자의 목적보다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이제 사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그 동학개미 등장과 함께 그 10만 전자를 온 국민이 꿈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6만 전자도 무너지고 이제 5만 전자가 되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20% 이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한국 증시를 매도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동시에 매도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것인데요. 지금은 그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문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인 여건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그 삼성전자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이 반대 매매 공포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매매라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한 후에 이러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제 증권사가 강제로 보유 주식을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증권회사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 가치 하락이 자금 회수를 위해서 일정 비율의 담보 유지 비율을 책정해 놓는데 보통 이거를 140%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즉 예를 들어 보면 내가 1억 원의 돈을 빌려 주었을 때 내 계좌의 주식 전체 평가 금액이 1억 4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최근처럼 주가 하락으로 그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이틀 동안의 시간을 두고 이제 반대 매매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승장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어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항공주를 좀 살펴보죠. 얼마 전에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주들이 여전히 저공 비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항공업 같은 경우가 유가, 환율, 물가
이런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좀 받습니다. 그냥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수요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현재 같은 고유가와 고환율은 항공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국제선 여행객의 회복 정도는 노선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코로나 이전에 11% 정도로 회복은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그 정부의 정책이 7월부터 단계적 일상화 정책에서 일괄적 증설로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항공권의 가격은 좀 내려가고 이제 수요는 이제 증가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고유가가 최근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유가 지속은 항공업종의 이제 비용을 좀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 같고 또 고환율로 최근에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리스를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달러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기업의 주가가 실적과 이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은 항공업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 주가가 좀 요동치고 있는 시기에는 주식은 좀 어렵다. 이 다른 투자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주식 외에 다른 투자 방법을 찾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주식 같은 경우보다는 그냥 확정금리 상품인 채권 투자가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정 기간 내가 돈을 빌려주고 약정한 날짜가 되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처로는 이제 국채와 회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고 네. 회사채 같은 경우는 우량한 기업에 저희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또한 그 일정 부분의 하락이 없을 경우 이제 원금과 수익이 발생하는 ELS 같은 투자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국외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변하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상황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과 23일 연준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기존의 그 자이언트 스택과 연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할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날 23일에는 미국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은행은 위기 상황 대응 능력 평가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테스트에서 중요한 게 글로벌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포함되어서 그 테스트를 실시를 한 겁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어찌 보면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23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슈들 짚어주셨는데요. 이슈들에 따른 이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그 국내 증시의 경우에 최근 급락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 과정이 좀 전개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이익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관련 경기 소비주도 한번 이 타이밍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